오늘은 저와 짝꿍이 진행하고 있는 비숙련 이민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위니펙 최고의 관광지인 폴크스로 갑니다. 위니펙은 한겨울이 되면 위니펙을 가로지르는 두 강, 레드리버와 어스니보일 리버가 완전 꽝꽝 얼어요. 그 강들이 꽝꽝 얼어서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그 위를 닦아서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꽝꽝 오는데, 저는 지금 그 꽝꽝 언 강 위를 걷고 있습니다. 되게 뭐랄까, 여기 위니펙에 처음 왔을 때 되게 신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올 겨울이 작년 겨울보다 더 따뜻하다라고 느꼈던 이유도, 이걸 리버 트레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버 트레일이 되게 늦게 열었어요. 그 말인즉 강들이 다 이렇게 완전히 얼지 않아서 오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그래도 올 겨울은 작년 겨울보다는 따뜻하구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영하 17도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사람 걷는 길이고 저렇게가 아이스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길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파마한 것이 아닙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파마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곱슬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러 갈 수 없으니까 저희 짝꿍이 매일 아침마다 아주 열심히 머리를 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짝꿍에게 보내는 샤라우트 짝꿍. 진짜 어마무시하게 춥다.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이 두 개가 있는데 비츠 솔로 3랑 그리고 파워 비츠 3가 있어요. 근데 걔네가 둘 다 너무 춥다 보니까 배터리가 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라이트닝 케이블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 얘도 얼어요. 그래서 혹시 영하 17도나 영하 20도에서도 얼지 않고 야외에서 잘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을 알고 계신다면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오늘따라 머리가 꼬불지네. 이러면 머리가 좀 깔끔해졌나요? 어쨌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서버너 하우스키핑 등의 직업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서버너 하우스키핑 그리고 프론트 데스크의 게스트 서비스 에이전트 등은 비숙련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비숙련직이란 NOC라고 하는 직업 코드가 0A, B가 아닌 NOC 레벨 C 혹은 D로 분류가 되는 직업들인데요. 일단 NOC C와 D를 캐나다 정부가 어떻게 구분짓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NOC-C는 고등학교 과정만 나오면 직업훈련만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급의 직업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NOC-D는 특별한 직업교육이 요구되지 않는 노동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NOC-C 등급의 대표적인 직업들이 레스토랑 서버나 프론트 데스크의 데스크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리고 NOC-D 등급으로 대표적인 직업이 하우스키핑으로 분류하는 룸 어텐던트가 있습니다. 비숙련 이민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대표되는 숙련 이민과 비교를 했을 때의 장점은 비교적 취업의 문턱이 낮다는 점인데요. 다만 숙련 이민과 비교를 했을 때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년 정도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비숙련 이민의 CLB 영어 점수 커트라인이 낮다는 이유를 장점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이 점을 장점으로 두지 마세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주들이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먼저 브리티시 콜롬비아 BC주입니다. 밴쿠버가 속해 있는 BC주의 노미니 프로그램을 보면 엔트리 레벨 앤 세마이 스킬드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신청 조건을 보시면 투어리즘, 하스피탈리티, 장거리 트럭 운전수, 그리고 식품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9개월 동안 일을 했고 같은 직장으로부터 풀타임 잡 오퍼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BCPMP의 가이드라인 PDF입니다. 먼저 호텔 프론트 데스크와 투어 가이드가 보이고요. 바텐더와 서버, 그리고 키친 헬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룸 어텐던트인 라이트 듀티 클리너도 있습니다. 이 PDF 파일은 제가 설명창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CPMP도 마니토바 PMP와 마찬가지로 점수제입니다. BC주는 Skills Immigration Registration System이라고 하는 흔히 SIRS라고 하는 점수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주정부 이민 신청자들을 점수대로 줄을 세워서 상위 몇 명에게만 주정부 추천서를 주는 시스템인 겁니다. 제일 최근의 합격 최저 점수는 68점이었는데요. 2018년 6월부터 지금까지의 커트라인 점수들을 보면 최저 65점부터 최대 70점까지 나오는 걸 보니 68점은 아마 최저 65점부터 최대 70점까지 나오는 걸 보니 68점은 평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68점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범하게 대학교 학사 졸업을 했고 그리고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서 최저 시급으로 주 40시간 풀타임 일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점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NOC 등급의 점수인 5점과 같은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았다면 10점이 추가가 되어 총 15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현재 BC주의 최저시급은 12달러 65센트이니 BC주의 계산법에 따르면 연봉은 26,312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4점의 연봉 점수를 받았고요. 만약 밴쿠버에서 일을 한다면 지역에 대한 추가 점수는 없고 휴양지인 휘슬러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8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현재까지 총점 27점이 됩니다. BC주에서 1년보다 적게 일을 했으니 경력에 대한 추가 점수는 없고 만약 한국에서도 같은 직업으로의 경력이 없다면 0점입니다. 다음으로 최저 학력 점수에서는 학사 졸업으로 11점이 추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영어 점수 항목인데 평균 CLB 5점이라고 해서 10점을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48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온 점수였던 68점으로부터 20점이나 모자라는데 이는 한국에서 관련 직업으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영어 점수로 채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숙련 이민이 영어 점수가 낮다라는 이유가 장점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영어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꼭 항상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BC주의 비숙련 이민은 영어 점수가 높아야 되고 밴쿠버 이외의 지역에 살아야 되며 그리고 관련 직업의 경력도 필요로 요구되는 등 보시는 것과 같이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캐나다에서 비숙련 이민이 가능한 또 다른 주는 사스카추안, SK주입니다. 사스카추안의 비숙련 이민 카테고리는 Hospitality Sector Project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조건은 사스카추안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SIMP Hospitality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풀타임 6개월 동안 일을 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신청 가능한 직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서버, 키친 헬퍼, 그리고 룸 어텐던트 이 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주의 PMP나 마니토바주의 PMP와는 다르게 점수제가 아니라서 신청 조건만 갖춘다면 주정부 추천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대신 이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의 2년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서버 혹은 룸 어텐던트 혹은 키친 헬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까지 연결되는 직업들이 아니다 보니 영주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워홀을 비롯한 1년짜리 워크 퍼밋으로 캐나다에서 비숙련 이민 카테고리 아래
영주권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주는 이렇게 두 곳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주들은 비숙련 이민이라고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니 1년짜리 워홀 비자로는 사실 진행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혹시나 학생 비자의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전해 볼 만한 카테고리입니다. 요즘 캐나다의 정치 방향이 진보주의에서 보수주의로 대부분 이렇게 넘어가는 추세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숙련 이민은 더욱더 힘들어질 거고 고급 인력을 요하는 숙련 이민 카테고리가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까다로워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공부하셔서 영어 점수를 높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NOC 제로 A, B에 속하는 숙련직으로 취업을 알아보시는 것이 혹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캐나다의 영주권으로의 확실한 방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창에 있는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재빠르게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안녕!